오늘 교육은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쉽고 빠르게 ADHD 관련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APA 제공 심리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피지인포와 피지아티클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소개해드린 다음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접속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검색 전략을 통해서 ADHD 관련 주제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살펴본 다음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베이스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소개에 앞서 앱스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앱스코어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앱스코어에서 심리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APA 피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의 서식 데이터베이스로 매주 2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540만 건 이상의 레코드를 새긴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출간된 저널부터 최신 저널까지 색인이 되어 있고요. 2400점 이상의 저널 색인 중에 99% 이상이 피어 리뷰된 저널입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색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AP 시소로스에서 제공되는 통지 어휘집을 통하여 심리학 분야 학술 정보에 대한 정교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APA 피지 인포 기억해 주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데이터베이스는 APA 피지 아티클스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APA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최고 권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2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120여 종 이상의 저널에서 제공되는 23만 7천 건 이상의 논문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널은 창건 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PA 시소르스를 통한 심리학 분야 학술 정보에 대한 정교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APA 피지 인포와 APA 피지 아티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앱스코호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에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APA 피지 인포와 피지 아티클스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씩만 구독하고 있다 하더라도 AP 피지 인포나 AP 피지 아티클스는 모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접속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방법대로 접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도서관 상단 메뉴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피지 인포 또는 피지 아티클스를 검색하신 후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단 메뉴에서 제공되는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TV, 어떤 기관에서는 전자저널,
어떤 기관에서 이 저널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들로 제공되는 부분에 접속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피지 인포 또는 피지 아티클스를 찾아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에 따라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거나 또는 한 가지만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피지 AP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DHD 관련된 주제를 탐색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본 검색을 통해서 ADHD를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AP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만약에 피지 아티클스를 선택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검색 옆에 피지 아티클스 또는 피지 인포를 선택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검색 옆에 피지 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사항은 피지 인포는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색인을 제공하는 저널이라 데이터베이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HD부터 간단하게 키워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은 4만 1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검색 건수는 여러분들이 실제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제목, 초록, 주제어 또는 제목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상세 정보에 내가 검색한 ADHD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공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필드를 선택하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검색을 원하는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상세 검색에서는 제목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저자에서만 검색하거나 또는 주제어에서만 검색하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불리한 연산자 조합을 통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HD라는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APA에서는 정교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왼쪽 검색 탐색 도구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PA 심리학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제 어휘집으로 APA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목에는 이러한 시소로스 색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검색 결과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는 제목이든 초록이든 주제어든 어떤 부분에 이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순서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제어 검색에서는 내가 검색한 용어가 실제 이 용어로 할당되어 있는 관련 문헌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검색 탐색 도구에서 주제어 검색을 선택하시면은 이 검색창을 통해서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ADHD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 실제 통제 어휘집에서는 약어가 아니라 풀네임으로 작성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용어를 클릭하시면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상위 용어, 관련 용어, 중요 용어 등의 개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은 용어 어휘집으로 관련 용어, 상위 용어, 하위 용어를 트리 구조로 배열해서 각 항목에 이 용어들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용어가 부여되어 있는 문헌만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D2라는 필드 코드가 붙게 됩니다. 이 필드 코드는 앞서 상세 검색에서 살펴보셨던 여러 개의 필드, 우측에 보시면은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필드 코드를 의미하고요. D2라는 필드 코드는 시소로스 어휘집에 이 용어가 부여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DHD를 검색했을 때보다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고요. 제가 타이틀로 제안을 잘못하였는데 다시 모든 필드로 해서 검색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은 39,000건의 검색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실제 제목을 클릭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주제의 용어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은 시소로스 어휘로 검색했을 때보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나 초록이나 주제어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제목이나 초록 다른 부분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주제어에는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결과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주제어에서 통제 어휘를 살펴봐 주신 다음에 해당 통제 어휘도 함께 검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보다 더 적합한 검색 문헌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러한 ADHD 등 관련 키워드가 주제어에 꼭 포함이 되어 있는 적합한 자료들만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검색한 결과 하단에 보시면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필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 유형 필터부터 살펴보시면은 저널, 도서와 같은 다양한 자료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학술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으로 최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술 자료는 최근 5년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 또는 그 중에서도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살펴보고 싶으실 때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은 2,2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필터를 눌러주시면은 선택한 제한 항목 아래 내가 이미 적용했던 필터들이 나타나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더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판 연월일에서는 사용자 정의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연월일을 지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 출판된 결과물만도 살펴볼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경우 한 가지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필터를 제가 추천드리는 필터 중 하나인데요. 나는 ADHD 관련된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검색한 ADHD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슨 또는 드러그 테라피 또는 다이아고니스 메이저 디프레션과 같은 용어들이 실제 관련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주지역까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2230건 중에서 이 키워드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는 130건이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주제와 필터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물, 출판사, 언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연령 필터 같은 경우에는 ADHD 관련해서 나는 청소년만 보고 싶다 또는 중년만 보고 싶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령 구분대를 선택해 주시면은 해당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결과만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나 방법론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들이 분류가 되어 있으며 나는 그중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만 보고 싶다 또는 리처러처 리뷰한 논문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복잡한 쿼리나 불련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연구 경험, 배경,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관련 도구들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챗 GP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방금 검색하셨던 것처럼 일반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또는 시서로스 통제 어휘집을 사용해서 필드 코드를 사용하면서 검색을 하지 않죠. AI한테는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서도 제한어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ADHD 관련 연구 동향은 무엇인지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연어 검색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AI가 자동으로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DHD 그리고 ADHD 관련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연구 동향과 같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화된 지리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AI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 주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DHD 또 프로서스 ADHD를 동의어로 5월 연산제를 사용해서 나열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 트렌드, 또 최근 발전, 동향과 같은 부분들 키워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가급적 영어로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AP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까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적합한 검색 결과가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이라도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검색이 꺼져 있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검색 결과 쿼리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이 토글을 활성화해 주셔야지 AI가 작동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로 검색을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자연어 검색은 이 토글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행한 결과 보시면은 ADHD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어덜센트라는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검색, 그리고 시소로스 송재 어휘집 검색, 그리고 자연어 검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제 검색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목, 출판상, 초록, 주제어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실제 원문을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AI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이 보이는 결과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줍니다. 실제 이 원문을 읽어보기 전에는 초록과 주제어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는 원문의 결론 또는 본론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초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서론, 본론, 결론 좀 구체화된 요약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략한 개요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초록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몇천 건, 몇만 건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하실 경우에 원문을 읽어보시기 전에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시고 이 결과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2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2가지 버전은 형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PDF는 말 그대로 PDF 포맷이며 온라인 전문 보기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포맷입니다. 따라서 나는 저널 또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원문 그대로를 살펴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PDF, 나는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살펴보고 싶다 또는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 전문 보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온라인 전문 보기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언어로 원문 전체 내용을 번역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20초 정도이며 논문 길이에 따라 약간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로 선택하신 다음에 결과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셨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는 ADH라는 시소로스 통제 어휘까지 추가해서 검색을 하였다. 이렇게 34,000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 AP 데이터베이스는 매주 2회 주 2회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검색 결과를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알림 기능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알림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컨텐츠는 이 해당 컨텐츠와 관련성 있는 컨텐츠들을 1개에서 5개 정도로 추천해 주는 기능이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상세 정보 보기를 통해서 바로 이 해당 링크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결과에 대해서 다운로드나 인용을 반출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책갈피 아이콘은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며 왼쪽에 보이시는 북마크 됨에 항목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인용은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 또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 2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스타일에 맞게 참고 문헌 스타일이 변경이 되고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용 정보 내보내기에서는 엔드노트와 레포웍스와 같은 서술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며 RIS 형식으로도 반출을 할 수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옵션으로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마다 관련성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는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메일은 2개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며 원문은 첨부 파일로 포함이 된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은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을 통해서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50개로 확장하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도구들을 통해서 인용을 한 번에 50개까지 한 번에 반출을 하시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기능. 그리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원문은 아니지만 메타데이터를 한 번에 50개 항목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